자, 가볼게. 우리 45번부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6개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상 상태를 점검하겠대, 그지? 자, 그리고 점검표에 표시를 할 건데, 자, 양호하면은 동그라미라고 칠할 거고, 뭐 보통일 수도 있나 봐. 북동이면 세모, 불량이면 X로 표시를 하고 싶대. 자, 양호한 음식점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고, 그치? 자, 그리고 우리는 총 6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2개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양호를 받는 애들이 2개, 3개, 4개, 5개, 6개일 수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양호가 자, 양호가 우리 2개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자. 6시 반 수업 아니에요? 6시. 저 6시 반이라. 내가 6시 반이라고 그랬어? 저 6시 반. 야, 너도 그치? 아, 그래? 6시 아니야. 반이야? 6시부터 8시. 아, 잠깐만. 그래? 아, 6시부터 8시, 8시부터 10시. 어, 그리고 7시부터 9시. 수요일이 보통 목요일, 금요일이 미정. 네. 이제 왜 이렇게 안 오라니? 자, 45번부터 이어가 볼게, 다시. 자, 그랬을 때, 자, 2개 이상인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양호인 경우가 2개, 3개, 4개, 5개, 6개인 경우가 있다. 그치? 자, 그런데 이거의 반대편을 생각해보면, 그치? 이게 아닌 경우를 생각해보면은, 양호를 받은 얘들이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다의 관점이겠지. 왼쪽 거보다 오른쪽 게 세기가 쉽지. 정황상.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오른쪽의 경우의 수를 빼자. 이렇게 갈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자, 양호를 받은 얘들이 0개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나머지 6개들은 전부 다 세모 아니면 X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니?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6개가 있을 건데, 얘도 2가지, 세모 중에 X일 거고,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양호가 0개를 받는 경우는 이에 60개가 나올 거니까 64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64가지. 여기까지 문제 없지? 자, 두 번째. 양호를 받은 음식점이 우리 한 개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렇지? 그러면 이 6개 중에서 뭐 해야 돼? 한 개를 선정해서 걔를 동그라미로 채우자라는 의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먼저 선정하는 방법의 수는 6시 1이 나올 거고, 그치? 그러면 이제 음식점이 5개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 5개를 세모니면 x로 채우면 되지? 그건 2의 5제곱겠네? 32가지겠다. 이거까지인데. 그러면 얘는 32 곱하기 6이 되니까 192가지가 나오겠네? 거기다 64를 더하면 되니까 256가지가 나올 것 같아. 그치? 자, 이제 전체에서 빼면 되잖아? 근데 전체는 6개 음식점을 전부 다 동그라미 세모 X로 표시하는 거니까 3가지씩 선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네. 그치? 자, 그래서 답은 3의 6제곱에서 256을 빼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끝이겠지. 3의 6제곱이 729지? 729에서 256 빼면 나오니까 답은 473이 되겠네. 그래서 473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면. 자, 44번도 가볼게.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어. 자, A 교집합 B가 2랑 5여야 되는데, 그치? 그러면 A도 2랑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B도 2랑 5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네, 일단은. 자, 그러면 A는 2를 가지고 5를 가지고 있을 거고, 뭔가가 있는, 이런 형태겠지? 네. 그렇지? 자, B도 2를 가지고 있고 5를 가지고 있고 뭔가가 있는 형태겠지. 그리고 이 무언가끼리는 절대 겹치면 안 되지. 겹치면 교집합이 2랑 5가 아닐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후보군이 우리 제가 1부터 6까지잖아. 그럼 여기서 2랑 5는 이미 배치가 끝난 거고, 그치? 그러면 1, 3, 4, 6을 배치하면 되는 거야. 저 점점점에다가, 그치?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 자, 그런데 합집합을 한 게 원소의 개수가 5개라는 거잖아.
그러면 저 점점점을 두 개 더한 건 총 세 개가 나와야 된다는 의미겠지. 그러면 상황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지. 저 점점점이 세 개, 0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두 개, 한 개, 혹은 한 개, 두 개, 혹은 0개, 세 개. 그치? 자, 그래서 이 점점점만 보는 거야, 이제. 자, 이 점점점에 들어있는 얘들을 뭐 소문자 A, 소문자 B라고 그냥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A가 0개를 가져가는데 B는 3개를 가져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얘가 1개를 가져가는데 B는 2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얘는 2개를 가져가는데 얘는 1개를 가져갈 수도 있고, 얘는 안 가져가고 얘가 3개를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뭐야, 왜 똑같이 적었어? 얘가 3개를 가져가고 얘가 0개를 가져가는 경우. 됐지? 여기까지는 판단돼. 자, 그러면 마무리해보자. 자, 여기부터 봐볼까? 그러면 B에 들어갈 얘들을 1, 3, 4, 6, 네 가지 중에서 선정하면 되지. 이건 4C, 3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그리고 얘는 4개 중에서 1개 넣을 거고, 그치? 한 번 쓴 얘는 쓰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3개 중에서 2개 넣으면 되겠네. 얘는 4개 중에서 2개 넣을 거고, 남은 2개 중에서 1개 넣으면 될 거고, 얘는 4개 중에서 3개 넣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두 번째는 4, 3이니까 12. 얘는 12가지가 나올 거고, 세 번째는 6이니까 얘도 12가지가 나올 거고, 마지막은 4가지가 나오겠지? 그러면 답은 16 더하기 16이 나올 거니까 32가 나오겠다. 그래서 4번이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자, 48번 봐볼게.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깃발이 각각 한 개씩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대. 그치? 자, 깃발들을 합해서 n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고 싶대. 자,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그리고 깃발은 한 번 이상 들어 올려야 하고 두 개 깃발은 동시에 들어 올리진 않겠대. 자, 일단 말 자체가 일단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이해를 해보자. 말 자체를. 자, 일단 뭐라고 돼 있냐면 깃발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각각 한 개씩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대. 뭐 이런 소리겠지. 그러면 이렇게 깃발이 있고 여기도 깃발이 있고 여기도 깃발이 있다. 됐지? 그래가지고 여기에 빨간색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초록색이 있는 거고 여기에 노란색이 있어서 이렇게 일렬로 나열이 돼 있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 깃발들을 합해서 n번이어로 들어 올리고 싶대. 자, 뭔가 깃발을 들어 올리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빨강, 노랑, 초록의 깃발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뭔가 하나를 이렇게 들었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뭐 빨간색을 들었어. 예를 들어서 두 번째도 뭐 빨간색을 들었어. 세 번째는 초록색을 들었어. 이런 식으로. 그치? 그렇게 들어 올려서 총 내가 n번은 이하를 들어 올리고 싶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2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신호를 만들어 주자라는 거야. 그랬을 때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일단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요 괄호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되게 단순한 문제거든. 그냥 처음에 들어올릴 수 있는 게 세 가지인 거고, 그치? 두 번째 들어올릴 수 있는 것도 세 가지고, 세 번째 들어올릴 수 있는 것도 세 가지잖아? n번째 들어올릴 수 있는 것도 세 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3의 n제곱 때리면 끝나는 거지.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깃발은 최소 한 번 이상은 들어 올려야 하고, 그치? 그리고 두 개를 동시에 들어오지 않겠다라는 건 뭐 당연한 소리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세면은 뭐가 빵꾸가 생겨버려? 빨빨빨 이런 식으로 들어올린 거에 빵꾸가 생겨버린단 말이야. 그치? 이해되지? 그치? 혹은 뭐 빨, 노빨 이런 식으로 해도 그러면 초록색을 안 쓴 게 돼버리니까. 그치?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조금 논리를 잘 따져야 돼. 자, 그럼 봐봐봐.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거 색깔 ABC라고 하자. 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야 될 거야. 어떤 경우를 색깔을 두 개만 쓴 경우를 빼야 되겠지. 색깔을 우리 세 개 다 쓰라 그랬으니까 색깔을 두 개만 쓴 경우를 뺄 거야. 자, 색을 두 개만 쓴 경우를 빼자. 두 개만 사용한 경우.
됐지? 자,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먼저 색을 내가 두 개만 쓰고 싶잖아. 그렇지? 그러면 두 개를 쓸 수 있는 조합은 A와 B만 쓰거나 B랑 C만 쓰거나 C랑 A만 쓰거나야. 그렇지? 그러니까 3C2를 먼저 선정을 해줘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요 경우 구해볼 거야. 자, 3C를 먼저 계산을 하고 곱하기 됐지? 그러면 내가 색깔을 몇 개만 쓰기로 한 거니까 두 개만 쓰기로 약속한 거잖아. A, B 쓰기로 약속을 한 거니까 첫 번째 칸에 넣을 수 있는 건 두 가지인 거고 두 번째 칸에 넣을 수 있는 것도 두 가지인 거고 마지막 칸에 넣을 수 있는 것도 두 가지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이거는 2의 n제곱계가 되겠지? 3c 곱하기 2의 n제곱까지 될 거야.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겨. 뭐가 문제가 생겨? 내가 A와 B 두 개를 쓴 경우를 세고 싶은데 A만 쓴 경우도 생길 거 아니야, 여기서는. 그치? A만 쓴 경우가 몇 가지가 생겨? 한 가지가 생기겠지. 다 A로 채운 경우, 그지? 혹은 B로 쓴 경우도 B만 쓴 경우도 빼줘야 되지. 그것도 다 B만 채운 경우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빠져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3식에서 2n-2가지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색을 두 가지만 쓴 경우. 됐니? 자, 그 다음에 빼기. 이번엔 뭘 빼줘야 돼? 색을 한 개만 쓴 경우. 얘도 빼줘야 되지. 근데 색을 한 개만 쓴 경우는 몇 가지겠어? 세 가지지. 이건 다 A거나 다 B거나 다 C거나 하니까. 그치? 세 가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전체는 3의 n제곱이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3의 n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2에서 3을 한 번 더 빼자. 이렇게 되는 소리지. 이게 몇 개가 되고 싶대? 200개 이상이 되고 싶다. 자, 요걸 풀자는 소리가 되고 요거는 당연히 그냥 때려 맞추는 거지. 그지? 뭐 전개할 필요도 없지. 자, n에 5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 됐지? 그러면 3의 5제곱은 243에서 빼기 3 곱하기 2의 5제곱은 32니까 곱하기 30 빼기 3이 되지? 그럼 요거 200보다 안 크지 아직? 안 되지. 자, n에 6 정도 넣어보자. 6 넣어주면 700, 잠깐만, 243에 3 포함해 주시지? 9, 2, 729, 그지? 729에서 빼주면 되겠네. 3 곱하기 2의 6제곱 해주면 64인가? 64 빼기 2 하면 되니까 62지. 빼기 3. 요건 200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겠지. 아, 그래서 답은 6이 나옵니다. 이렇게 구하면 끝. 자, 54번 볼게. 자, 참가자들이 1부터 999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로 말하다가 6이나 2, 3이나 6, 9, 3 같이 3 또는 6 또는 9가 들어있는 수는 박수를 치는 게임인데 3, 6 게임이라는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랬을 때 999까지 하고 싶어? 자, 박수로 모두 몇 번 쳤는지를 계산해보래. 그치? 자, 그러면 999에서 빼면 되는 거지. 알지? 그냥 박수를 치는 걸 세는 게 편하겠네? 그냥 박수를 친 횟수를 생각하면 되지. 음.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가보자. 첫 번째. 1의 자리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1의 자리수에서는 박수를 3에서 칠 거고, 6에서 칠 거고, 9에서 칠 거니까. 요건 세 가지 단은 너무 간단해. 이건 세 가지. 자, 두 번째 경우부터 잘 세.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야, 사실상. 아까 문제랑 똑같아. 자, 봐봐. 자, 그러면 봐봐. 10의 자리에 3이 들어가도 박수를 치는 거지. 1의 자리에 3이 들어가도 박수를 치는 거지. 그렇지? 근데 둘 다 들어가도 박수는 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안 들어간 경우만 박수를 안 치는 건가? 결론은 봐봐. 둘 다 들어가면 박수를 치는 거야. 그치? 얘는 들어갔는데 얘는 안 들어가도 박수를 치는 거야. 얘는 안 들어갔는데 얘는 들어가도 박수를 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의 개수를 세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둘 다 아닌 거의 개수를 세는 게 편하다. 됐지? 자, 그러면 둘 다 아닌 거의 개수를 조금 세보자.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러면은 1, 2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3은 못 들어가고 4, 5가 들어갈 수 있고 6 못 들어가고 7, 8이 들어갈 수 있을 거고 9 못 들어가니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건 6개인가 그러면? 6개 곱하기 뒤에 들어갈 수 있는 건 7개지. 여기서 0 추가니까. 그치? 그래서 42가지가 나와. 그치? 근데 10의 자리는 총 90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90에서 뭐 해주자? 42를 빼주면 나온다, 얘는. 아, 그래서 48가지를 박수를 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세 번째. 봐봐. 이제 100의 자리로 가보자. 봐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도 박수를 치는 거야. 그지? 동그라미, 동그라미, X도 치는 거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도 치는 거고, X, 동그라미, 동그라미도 치는 거야. 그리고 X, X, 동그라미도 치는 거야. 그지? X, 동그라미, X도 치는 거고, 동그라미, X, X도 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경우를 원래는 각각 다 세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거보다는 그냥 안 치는 걸 빼는 게 편하다. 그지? 자, 근데 100의 자리는 총 900개가 있겠지. 그지? 900개에서 안 치는 거 빼주면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건 6개, 그 다음은 7개, 그 다음은 7개인 거지. 맞지? 그러면 42에서 7 곱하면 7이 14, 7, 4, 28이니까 294개를 빼면 되네. 여기서 294개를 빼면 되니까 박수가 여기서는 606번 치게 된다. 되지. 자, 그래서 답은 606이랑 2개 더하면 51이지. 더하면 되니까 657번 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자, 이 문제 봐보자. 59번. 자, x가 1, 2, 3, 4, 5를 정역으로 하고 a, b, c, d를 공역으로 하는 집합이 있는데 됐지? x랑 y가 있는데 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고 최종적인 문제고 자, 제한 조건부터 봐볼게. 자, 임의의 두 원소 x1과 x2에 대하여 자, 어떤 거 두 개를 가져오던지 간에라는 소리야. 그지? 어떤 거 두 개를 가져오던지 간에 그러니까 1과 2를 갖고 오든 1과 3을 갖고 오든 1과 4를 갖고 오든 1과 5를 갖고 오든 이런 소리지. 어떤 걸 두 개를 갖고 오던지 간에 두 개를 더한 게 만약에 7이 된다면 됐지? 그러면 fx1과 fx2는 서로 같은 데로 가야 된대. 됐지? 자, 그러면 살펴보자. 가정이 우리 x1과 x2를 더한 게 7이면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x1 더하기 x2가 7이 되는 상황부터 생각을 해줘야 되지, 우리는. 그지? 자, 상황부터 생각해보자. x1 더하기 x2가 7이 나오는 경우는 3 더하기 4거나 2 더하기 5겠지. 이 두 가지 경우겠지. 한마디로 x1이 3이고 만약에 x2가 4라면 그치? 이 경우는 f의 3과 f의 4가 서로 같은 데로 가야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 그지? 자, 마찬가지로 x1이 2고 x2가 5라는 소리니까 f의 2랑 f의 5는 서로 같은 데로 가야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1, 2, 3, 4, 5를 A, B, C, D 네 군데다 대응시키고 싶은 거잖아, 우리. 그치? 자, 그러면 1은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네 가지로 갈 수 있겠지. 2도 아직은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네 가지일 거고, 3도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네 가지인 거지. 근데 4는 어떻게 됩니다? 3과 무조건 같은 데로 가야 된다. 한 가지밖에 없을 거고, 5는 무조건 2와 같은 데로 가야 된다.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답은 64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풀면 끝. 76번 가보자. 자,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래. 자, 1, 2, 3, 4, 5, 6, 7 전부 다 나열할 거고 제한 조건 만족시켜주자. 자, 가조건부터 볼게.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해주자. 자, 그러면 우리 가조건 하에서 5랑 4부터 배열을 한다고 치면 됐지? 우리가 총 7자리 중에 5랑 4가 들어갈 두 자리를 선정하면 되지. 그런데 두 자리를 선정했을 때 무조건 어디에 적자? 5는 오른쪽에 적을 거고 4는 왼쪽에 적으면 되는 거니까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는 거지. 한마디로 5랑 4를 나열하는 방법은 7C2가 되겠다. 그래서 21가지가 나오겠네.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우리가 배열을 해주재. 자, 봐봐. 오사는 배열이 이미 끝난 거야. 그지? 아, 잠깐만. 자, 봐봐. 아이씨,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안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 왜냐면 두 번째 조건 하에서 깨지거든. 됐지? 짝수는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하자며. 그치? 그러면 4가 예를 들어서 뭐 맨 제일 왼쪽에 있다고 치면 그런 건 안 되는 거지. 짝수가 큰 순서대로 배열하니까 6은 4보다 더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맞지? 자, 그러면 상황을 다시 가나를 한 번에 가야 되겠네, 이거는. 자, 한 번에 가주자. 자, 제일 간단한 방법은 진짜 배열을 해보는 거야, 하나. 알았지? 그게 제일 쉬워. 어려워 보여도 그게 제일 쉬워, 알았지? 자, 5, 4부터 배열해볼게.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해야 되는 거니까, 그지? 맨 앞자리가 일단 5가 올 수 있는 거잖아? 자, 두 번째 자리에 4가 온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게 가능한가, 일단? 짝수. 2, 4, 6은 무조건 이 순서 거꾸로 가야 되지. 6, 4, 2 순서대로 가야 되지.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하자고 했으니까. 6, 4, 2 순서로 가야 돼. 그러면 적어도 4에서 왼쪽 한 칸은 비워놔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해되지? 무슨 소리인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4가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게 요게 4가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러면 요 자리 6으로 고정이지. 그러면 남은 4개는 어떻게 배열해야 돼? 막 배열해도 제한 조건에 깨지지 않지. 2는 무조건 4의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 숫자들의 제한 조건은 없는 거니까 홀수는 조건이 없잖아. 이해하고 있어? 지금 뭔 소린지? 자, 다시 봐봐. 자, 봐봐. 내가 7자리를 채워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리고 5는 4보다 오른쪽에 배열을 한다라는 조건을 내가 쓰기 위해서 5 자리는 그냥 일단 고정을 해놓자. 어땠지? 5 자리는 내가 일단 고정을 해놓을 거야. 그래서 이 자리가 내가 5라고 고정을 해둘게. 자, 그런데 짝수는, 그러니까 6과 4와 2는 됐지? 왼쪽부터 큰 순서대로 배열하재. 그러니까 6이 제일 왼쪽에 있어야 되고 4가 가운데 있어야 되고 2가 제일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돼. 요거까지는 이해가 돼. 뭔 소린지? 그러면 봐봐. 4의 위치가 첫 번째 자리,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4의 왼쪽에 6을 적어야 되는데 적을 수가 없으니까. 됐지? 자, 그래서 4의 자리는 무조건 3번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은 왼쪽 자리는 6이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면 남은 숫자가 지금 이제 남은 거 적어야 되는 게 1, 2, 3, 4, 5, 6, 7. 여기다가 1, 2, 3, 7을 적어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적던지 간에 가주권과 나주권은 안 깨지잖아. 그치? 자, 그래서 요런 경우가 먼저 4 팩토리얼계만큼이 나올 수 있다. 됐지? 자, 그 다음 거 봐볼게. 자, 5가 여기 있을 때 4가 그 다음 자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자, 그러면 6은 무조건 왼쪽으로 가야 되지. 몇 자리 중에 하나야? 두 자리지. 그리고 2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4보다. 세 자리 중에 하나지. 이해되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맞배열하면 되지. 맞지? 자, 그래서 봐. 이렇게 해줘볼까? 6의 자리와 2의 자리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두 자리 중에 하나야. 그지? 요 두 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돼, 6은. 자, 그리고 2는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돼. 세 가지야.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막 배열하면 되니까 3팩토리얼계만큼 나오겠지. 그런 거지, 뭔 소리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오고 여기가 4라고 쳐보자.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3팩이 되는 거지. 자, 여기가 오고 여기가 4야. 그래서 그러면 4 곱하기 1 곱하기 3팩이 되는 거지. 그리고 4가 한 칸 더 밀릴 수는 없지. 그래서 얘네를 더한 게 맨 앞에 5가 오는 경우다. 그래서 맨 앞에 5는 끝났어. 자, 계산 좀 해두자. 얘는 24개, 얘는 66에 36개,
얘도 66에 36개, 얘도 4팩 24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주면 60개, 이렇게 주면 60개니까 자 일단 120개는 확보했다 우리가. 맨 앞에 5가 들어가는 경우가 120까지가 있다. 자, 두 번째 칸으로 밀어보자 5를. 자, 두 번째 칸 5로 밀어볼게. 그러면 4가 여기 온다? 가능하지 이거는. 그렇지? 그러면 6이 들어갈 자리는 몇 가지가 돼? 한 가지가 되는 거지. 6이 들어갈 자리 6이 들어갈 자리는 한 가지. 자, 2가 들어갈 자리는 네 가지가 되는 거지. 나머지는 3팩토리얼계만큼 나오겠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5가 여기고 4가 여기야. 그러면은 6이 들어갈 자리는 두 군데, 3이 들어갈 자리는 세 군데, 나머지는 3팩 이렇게 가야 되지. 그 다음에 5가 여기인데 그 다음 칸이 4야. 그러면은 3이 들어갈 자리가 세 군데지. 6이 들어갈 자리가 2가 들어갈 자리가 두 군데지. 나머지 3팩 이렇게 갈 거고 여기가 5인데 마지막 칸 여기가 4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4 곱하기 1 곱하기 3팩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얘가 24, 얘가 36, 얘도 36, 얘도 24 이렇게 가는 건가? 여기서도 120개네, 그지? 얘도 120개 잡을 수 있어. 됐지? 자, 그 다음 5가 여기로 온다고 쳐보자. 그러면 4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 그러면 또 세본다. 자, 세보자. 6이 들어갈 수 있는 건 2개고 얘가 들어갈 수 있는 건 3개고 나머지는 3팩인 거고, 그지? 여기가 5고 여기가 4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3팩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5고 여기가 4야.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1 곱하기 3팩인 거지. 얘는 요게 끝이지, 그지? 자, 그러면 36개, 36개, 24개, 60이니까 여기선 96개. 이렇게 나오겠네? 뭔지 알겠지? 얘들아? 자, 그 다음 칸으로 밀어보자. 5, 4 이렇게 가볼게. 그러면은 3 곱하기 2 곱하기 3팩이겠지. 그리고 5, 4가 이렇게 밀리면 4 곱하기 1 곱하기 3팩이고 요게 끝이지. 여기서는. 자, 그러면 요게 36개, 요게 24개니까 여기선 60개. 이렇게 나오겠네? 자, 마지막. 여기가 5고 여기가 4야. 그러면은 6이 들어갈 자리가 4개, 2가 들어갈 자리가 1개, 나머지 3팩 해서 24. 요게 끝이지. 4를 한 칸도 밀 수 없고 그 다음에 5가 한 칸도 밀리는 것도 불가능하다. 됐지? 그럼 요게 끝이겠네? 자, 계산해주면 요거 지우면 240개 이렇게 지우면 120개니까 360개에 60개 더하면 되지? 그래서 답은 420까지의 경우. 자, 그냥 하나하나 더 써보는 게 나아. 알았지? 금방 해, 생각보다. 85번 보자. 자,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됐지? 자, 그럼 일단 상황을 생각해봐야 어쨌든 A에서 출발할 거거든, 우리가. 맞지? 자, A에서 출발할 거야. 자, 호수를 거치지 않고 옆으로 삥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옆으로 삥 돌아가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여기는 때려 죽여도 무조건 지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게 불가능하잖아. 어차피 여기를 도달할 때 무조건 이 방향으로 틀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로 잡지 말고 우리는 여기로 잡는 게 더 편할 거야. 그치? 여기까지 됐지? 자, 그리고 봐봐. 너 봐봐. 너네가 여기에 지금 도착을 한 거야. 알았지? 여기서의 선택지는 뭐밖에 없어? 무조건 오른쪽밖에 없지? 자, 여기에 도달했어. 여기서의 선택지도 무조건 뭐밖에 없어? 오른쪽밖에 없지?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또 와야 된다는 소리야. 그지? 여기까지는 와야 돼.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자. B 쪽으로 빠지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지.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B 쪽으로 빠질 건데 봐보자. 쭉 가다 보면은 보자. 여기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먼저 존재하겠지. 맞지?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에 도달했다고 치면 여기서 밑으로 빠지는 건 불가능하잖아. 여기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를 거치지 않고는 지나갈 수가 없을 거야. 맞지? 그런데 다시 봐보자. 여기를 거쳐가는 상황에서는 여기를 거쳐가는 경우를 못 세고 있지, 지금. 그렇지? 근데 요 두 군데를 제외하고 지나갈 수는 없지, 절대로.
여기까지겠니? 그래서 자 A에서 1번까지 가는 경우의 수에서 됐지?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한 다음에 2번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할 건데 그거는 다시 소문자 A와 소문자 B를 거쳐가는 경우 두 가지를 더해주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먼저. 자 A에서 1번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할게. 요거는 1, 2, 3, 4, 5, 6, 6칸이니까 6팩을 5팩 곱하기 1팩으로 나눈 거니까 6가지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다시 2번으로 넘어갈 건데, 여기는 뭐 한 가지밖에 없겠지. 오른쪽으로 쭉 가는 경우밖에 없으니까. 됐어? 자, 그래서 2번까지 도달하는 방법은 어쨌든 6가지야. 6가지 곱하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번에서 B로 갈 건데, B는 A를 거쳐서 갈 수도 있고, 2번에서 B를 거쳐서 B로 갈 수도 있어.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세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A로 가보자. 1, 2, 3, 4, 4칸이니까 4팩을 1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누면 되고 곱하기 A에서 다시 B로 가는 경우는 3가지지. 그래서 이거는 12가지가 나올 거고 자, B로 간다고 쳐보자. 그러면 4니까 2팩, 2팩, 4팩이지? 6가지겠네? 그 다음에 B에서 B로 가는 건 한 가지밖에 없지. 요건 6가지거든? 그래서 합치면 18가지가 나와. 됐지? 그러면은 답은 16 곱하기 8 해주면 되니까 48을 곱하면 돼서 108가지의 경우일 수가 있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자, 시작해보자. 우리 89번. 자, 문제 2회부터 해볼게. 자, 세 개의 기호를 일렬로 나열하여 신호를 만들고 싶대, 됐지? 자, 그런데 세 기호가 이 순서대로 서로 이웃해서 나올 때는 신호로는 사용하지 않겠대. 됐지?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총 6개를 사용해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우리가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판단을 해봐, 얘들아. 이웃에서 나오면 신호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일단 방향성으로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 맞는 애들을 하나하나 세줄 거냐에 저 방향성으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전체 경우에서 안 되는 경우를 빼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건지는 조금 계획을 잡아줘야 돼. 자, 그런데 이웃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세고 싶은 거잖아, 결론은. 그지? 그러면은 근데 보통은 이웃하지 않는다 보다는 이웃한다가 세기는 훨씬 쉽잖아, 그지? 자,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ABC가, 이건 소문자 ABC라고 할게, 그냥. ABC가 같은 순서대로 이웃해서 나오는 경우를 빼주자. 이게 조금 더 쉬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조금 생각을 해보자, 먼저. 자, 봐봐. 나는 6개를 배열하고 싶잖아. 이렇게 6개를 배열하고 싶은 건데. 그렇지? 이 6개가 A, B, C, 띵띵띵 이렇게 오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이렇게 오고 A, B, C가 오고 띵띵 이렇게 오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일 거고. 그리고 2개 앞에 있고 A, B, C가 오고 뒤에 1개가 있는 경우가 안 되는 경우일 거고. 그리고 앞에 3개가 있고 뒤에 A, B, C가 오는 경우 이게 안 되는 경우겠지. 그러면 요 각각의 경우를 모아자 전부 다 세주자. 됐지? 이걸 전부 다 세가지고 얘를 빼주자. 이렇게 가면 될 거야.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세보자. 자, 첫 번째 경우부터 세볼게. 자,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러면 A, B, C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니까 3가지지. 여기도 A, B, C 중에 1가지니까 3가지. 여기도 A, B, C 중에 하나니까 3가지. 그런데 항상 주의해줘야 돼. 겹치는 게 있진 않는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거야. 봐봐. 요 333 중에서 분명히 내가 여기에 A를 넣고 여기에 B를 넣고 여기에 C를 넣는 경우가 있겠지. 거기서 얘랑 어떻게 되겠어? 겹치는 게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 빼주겠다라는 건 조금 주의를 해줘야 돼. 그렇지? 자, 어쨌든 이런 경우는 총 27가지가 나올 수 있다가 될 거야. 그지? 자, 두 번째 경우 가보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가지겠지. 여기 들어가는 게 3가지, 여기 들어가는 게 3가지지. 근데 어떠한 조합을 맞추던 간에 뭐 얘나 얘랑 겹치는 게 나올 수는 없지. 그치? 자,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세면 될 것 같아. 자, 요런 경우가 27가지가 나오겠다 이렇게 세면 되고 같은 이유로 얘도 27가지가 나오겠지? 같은 이유로 얘도 27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 다 더하면 81가지인데, 그치? 근데 겹치는 게 몇 개 나오니까? 1개 나오니까 그거 1개를 빼주자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래서 안 되는 경우가 총 80개다. 그치? 전체는 3의 6제곱이겠지? 그러면 729지? 자, 그래서 답은 729에서 80을 빼주면 된다. 그러니까 649가지가 나오겠네. 이렇게 풀면은 마무리되겠다. 더 일하지 못했지? 27을 4번 더하면은 81이 아니지 3번 더했지? 그러면은 7, 4, 28, 108이니까 107가지가 안 되는 경우네, 그지? 107가지. 그러면 622가지가 답이겠네. 그치? 답은 620이다. 이렇게 하면 끝. 자, 91번 볼게. 자, 0과 1과 2의 중복을 허락해서 5개의 수를 택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일렬로 배열해보자. 자, 배열 방법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5자리에 자연수가 되도록 배열하지. 5자리에 자연수가 되도록 배열한다. 자,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맨 앞에 0은 못 오겠구나. 맞지? 자, 그리고 두 번째, 1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자. 그럼 어떻게 해주자? 전체 경우에서 1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끝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일단 상황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우리는 편하잖아. 최대한. 케이스를 분류하는 게 편한데, 우리가 1끼리 이웃하면 안 되라는 조건이 있는 거지. 0이나 2는 상관이 없지. 그러면 우리가 5개를 배열할 건데, 이 5개 중에서 1을 몇 개를 사용할 거냐의 관점부터 조금 접근을 해주자. 됐지? 그래서 1의 개수를 우리가 픽스해놓고 푸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가보자. 첫 번째 경우는, 자, 1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1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5개를 배열할 건데 0과 2를 이용해서 배열하자는 소리가 돼. 근데 1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1끼리 이웃한 경우는 배제해주면 되지. 그런 거는 불가능하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5개를 배열할 건데, 자, 맨 앞자리는 무조건 2로 고정이겠네? 맨 앞엔 0이 못 들어오니까 이 상황에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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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가 있을 수 있지. 0 아니면 2가 들어올 거니까. 자, 그래서 1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총 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자, 두 번째. 1을 내가 한 개만 쓴다고 생각해 볼게. 1을 한 개만 쓸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5자리를 배열할 건데 여기서 다시 케이스가 나눠진다고 보는 게 편해. 맨 앞에 그러면 1일 수도 있는 거고 맨 앞에 2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가 1 썼고 이렇게 4개가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 2를 쓸 거고 이렇게 4개가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맨 앞에 1을 썼으면 요 남은 4자리는 전부 다 2와 0으로 채워야 되니까 여기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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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지가 될 거니까 이거는 16가지가 나올 수 있다. 자, 근데 얘 봐보자. 두 번째 경우. 내가 1을 한 개는 써야 되잖아. 그러면 이 4개의 자리 중에서 1을 적을 한 개는 선정을 해야 되지. 그치? 자, 그러면 1이 들어갈 자리가 4개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그지? 4개 중에 하나가 나와서 여기에 1을 적었다. 이렇게 생각하자면 나머지는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8이 되겠다. 그래서 32가 나오겠네? 그러면 2개를 더하면 되니까 1을 한 개 쓰는 경우의 수는 48가지다. 자, 요건 48가지. 여기까지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자, 1을 내가 2개만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게. 됐지? 이것도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편하겠지? 맨 앞이 1인 경우, 맨 앞이 2인 경우. 자, 1에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2에다가 요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봐보자. 여기에서 우리가 1이 들어갈 자리 한 개를 더 선정해야 되지. 근데 연속해서 오면 안 되는 거잖아? 맨 앞에는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1이 올 수 있는 건 3개 중에 하나일 거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란 소리야. 맞지? 자, 이 상황에서 나머지는 0과 2로 채우면 되잖아. 그게 2가지, 2가지, 2가지가 나오겠지? 그 8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24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여기를 이제 1 선정해야 되거든? 1 자리 2개만 선정하면 되지? 1 자리 2개를 선정하는 방법이 4C인가? 그치?
근데 이렇게 선정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선정하면 안 되고 이렇게 선정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가지 빼면 되지. 그래서 세 가지를 뺐다. 요게 1을 넣는 방법의 수. 그래서 1을 뭐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 그러면 나머지는 2 곱하기 2니까 네 가지가 되겠지. 됐나? 그러면 3, 4, 12, 12가지가 되는 거네. 아, 그래서 이 경우는 36가지가 나온다. 됐지? 자, 그 다음 네 번째. 어디다 줬냐? 위로 올라갈게 그냥. 네 번째. 자, 1을 내가 3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볼게. 근데 1을 3개 사용하면 1, 1, 1. 요거밖에 안 된다. 요거밖에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경우는 총 4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 이건 4가지. 그리고 1을 4개부터 못 쓰지, 어차피. 무조건 한 번은 겹치게 되지. 자, 그래서 최종 답은 다 더하면 되니까 20 더하기 이렇게 2개 더해주면 84. 그래서 10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자, 92번 볼게, 92번. 어쩔 수 없다. 자, 하나하나 열심히 잘 적어보자. 됐지? 자, 조건부터 봐볼게. 자, 첫 번째 조건 봐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F1과 F2와 F3을 더한 값은 3F4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그치?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우리가 건드리고 싶다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F4를 고정해 놓으면 편하겠다. F4는 어쨌든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F4가 1인 경우는 얘네 3개 더한 게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 거지? 뭐 2가 들어가면 3개 더한 게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정을 시켜줄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일단 F4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나눠서 풀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나 조건을 봐볼까? 근데 나 조건은 뭐냐면 F1은 F4랑 달라야 되고 F2는 F4랑 달라야 되고 F3은 F4랑 달라야 된다는 소리. 그치? 그러면 내가 F4를 예를 들어서 뭐 1로 고정을 해놨다라고 하자면 그치? 그럼 1, 2, 3에 대응을 시킬 수 있는 숫자는 그 숫자는 제외하고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가 돼. 여기까지도 이해했어? 자, 그러면 봐볼게.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자, 첫 번째, F4가 1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F1, F2, F3은 자, 3보다 크거나 같은 얘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누구에는 대응을 시키지 말자. 1은 대응시키지 말자. F4가 이미 1로 간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가 1이라는 거니까 F1과 F2와 F3은 1이 아니어야 된다는 소리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원래 들어갈 수 있는 후보군이 1, 2, 3, 4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근데 여기서 1은 배제하고 가자는 소리가 돼. 여기까지겠니? 그러면 F1과 F2와 F3을 어디에 대응시키던 간에 3개 더한 건 무조건 3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냥 3가지, 3가지, 3가지가 나와서 총 27가지가 나올 수 있다. 요거는 간단하다. 자, 두 번째 경우 가볼까? F4가 자, 2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F1, F2, F3을 더한 거 6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엔 후보군에서 누가 빠지는 거야? 2가 빠지는 거야. 맞지? 자, 이번에는 후보군에서 2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할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안 되는 거 세는 게 빠르겠지. 그치? 자, 그러면 전체 경우는 333이니까 27인가 어쨌든? 자, 전체는 27가지인데 빼기 자, 3개를 더한 게 5보다 작거나 같은 조합을 만들어 보자. 숫자 3개를 더해서. 그치? 자, 그럼 뭐가 가는 게 먼저? 111이 가능하겠지? 누구도 가능해? 11? 3도 가능하겠지? 2는 쓰면 안 되니까? 요게 끝인가? 그치? 자, 그럼 111 대응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 113은 대응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지. 그러니까 총 4개가 안 되는 거네. 4개가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요거는 2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됐지? 자, 그럼 3번 경우 보자.
F의 4가 자, 3이라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F1 더하기 F2 더하기 F3이 9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고 여기에 대응시킬 수 있는 건 1과 2과 4만 대응시킬 수 있는 거지. 요건 되는 게 빠르겠지. 분호 숫자가 좀 크니까. 자, 조합부터 찾자. 뭐가 있냐면 먼저 444는 가능하다. 맞지? 숫자 조금만 줄여볼까? 44, 2도 가능하겠지? 숫자 조금만 줄여보자. 44, 1도 가능하겠지? 4를 두 개 쓰는 경우는 44, 2도 되고 44, 1도 돼. 4를 한 개만 쓰고 싶으면 그 다음으로 큰 숫자는 4, 2인데 여기부터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요렇게 조합이 나올 거야. 그치? 근데 요거는 대응시키는 게 한 가지, 요거는 세 가지, 요건 세 가지인 건 바로 볼 수 있지. 아, 요 경우는 일곱 가지의 경우시구나. 자, 마지막. F4가 4야. 그러면 F1, F2, F3을 더해서 12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지? 쓸 수 있는 얘들은 1, 2, 3이지. 3, 3, 3 더해도 12보다 클 순 없으니까 이거는 0가지겠지. 안 나온다. 아,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 됐지. 그래서 최종 답은 27에 24 더할 거니까 51에다가 7 더하면 되니까 답은 57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그래서 5번이 답이겠지. 그냥 무식하게 다 세보고 싶었는데 너무 복잡해, 그지? 그러면은 이거 진짜 그냥 다 세보라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 그래서 조금 논리를 다시 한번 좀 보지고 갈게, 알았지? 자, 봐봐. 앞뒤로 묶을 거고 양 옆에 있는 얘랑 묶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할게. 양 옆끼리 짝짓는 경우. 이걸 그냥 나는 A라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할게. 앞뒤로 짓는다. 이걸 나는 그냥 B라는 상황이라고 할 때. 자, 그러면 봐봐봐. 봐봐봐. 일단 첫 번째.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이거는 양 옆으로 짝짓는 경우가 5개라는 소리지, 그치? 그러니까 A를 5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을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우리 아까 논리에서 앞, 뒤로 짓는 게 무조건 짝수게 있어야 된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지금. 그러면은 상황을 이렇게 잡아볼까? 이렇게 넷에다가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이건 A가 4개고 B가 2개인 상황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막 나열했다고 쳐봐. 뭐 이렇게 나열을 했다고 치면, 됐지? 그럼 얘를 어떤 상황을 보자는 거냐면 A, B, A, B, A, A 이런 식으로 보자는 소리가 돼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수 있어? B를 4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B가 4개가 된다는 건 A는 3개가 돼야 된다는 소리지. A가 3개, B가 4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A가 2개, B가 6개.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A가 1개, B는 8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B만 10개. 아유, 길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면 결론은 이 숫자들을, 이 문자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결국 짝짓는 경우의 수랑 동일한 거지. 맞지? 자, 그래서 이 경우가 한 가지. 이 경우는 5팩, 5팩, 6팩, 4팩, 2팩. 15가지. 그 다음 경우는 7팩, 4팩, 3팩이지. 35가지. 그 다음 경우는 8팩, 2팩, 6팩. 그러면은 7, 4, 28가지. 그 다음 경우는 9팩을 8팩, 1팩이니까 9가지. 마지막은 한 가지지. 요걸 더하면 답이 나오겠네. 자, 2개 더하면 50. 이렇게 더하면 10. 이렇게 더하면 29. 그 답은 60, 70, 89.
그래서 89가지의 경우의 수가 되니 이렇게 풀면 되겠네. 자, 시작해보자. 우리 자 94번부터 자 숫자 1, 2, 3, 3, 4, 4, 4가 있대. 1이 있고 잠시만 왜 이렇게 얇냐. 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2개가 있고 4가 3개가 있는 자 요런 7장의 카드가 존재하는데 됐지? 자 이 7장의 카드를 우리가 뭐 하는 게 목적이냐면 자 일렬로 나열하는 게 목적이야. 됐지? 자, 일렬로 나열을 할 건데, 자, 근데 뭐 하자는 소리인지 이제 뭐 조건이 나오겠지, 뒤에. 자, 조건을 좀 생각해 보자. 자, 1이 적힌 카드와 2가 적힌 카드 사이에 우리가 2장 이상의 카드가 들어가도록 만들어주지.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하자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케이스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자, 됐지? 우리가 1과 2가 서로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 1과 2 사이에 한 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1과 2 사이에 이렇게 2장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 뭐 3장도 가능할 거고 4장도 가능할 거고 5장까지 가능하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지? 자, 그러면 1과 2 적힌 사이에 2장 이상의 카드가 들어가자 하면 이 경우랑 이 경우랑 이 경우랑 이 경우를 계산해 주란 소리지. 자, 4개 계산보다는 우리가 2개 계산이 쉽겠지. 그지? 자, 그래서 전체에서 우리가 빼주자. 1과 2가 이웃하는 경우 요거랑 또 빼주자. 1과 2 사이에 한 장이 들어가는 경우 요렇게 2가지 경우를 빼주면 끝나겠다. 요거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계산해 볼게. 자, 보자. 자, 첫 번째. 자,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보자. 자, 전체 경우의 수는 1, 2, 3, 3, 3, 4, 4, 4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겠지. 자, 전체적으로는 7장 배열이니까 7 팩토리얼 때릴 거고, 그지? 자, 근데 겹치는 게 3이 2개 겹치니까 2팩 나눠주고, 그 다음에 4가 3개 겹치니까 3팩 나눠줄 거야. 됐지?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7, 6, 5, 4가 될 거고, 2가 되는 거니까 42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자, 그래서 420에서 빼주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1과 2가 이웃하는 경우를 세줘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1과 2가 이웃하는 경우면 1, 2를 묶어서 어떤 A라는 문자라고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와 3과 3과 4와 4와 4를 배열하면 되겠다. 자, 6개 배열이니까 6팩토리얼 주겠지, 먼저. 겹치는 거 2개니까 2팩 나누고, 겹치는 거 3개니까 3팩 나누겠지. 그러면 얘는 6, 5, 4를 2로 나누면 되니까 6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일단.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런데 요 A라는 게 실제로는 네모, 3, 3, 4, 4, 4 이거였던 거지. 네모가 각각 1, 2로 갈 수도 있고 2, 1로 갈 수도 있으니까 2가지 경우가 더 나오겠네. 곱하기 2를 해주겠다. 자, 그래서 120가지의 경우의 수가 1과 2가 이웃하는 경우가 나온다. 요거가 됐지? 자, 120 한번 빼줄 거고, 자, 다시 한번 빼주자. 이번엔 1과 2 사이에 한 장이 들어가는 경우겠지. 그렇지? 자, 세 번째. 1, 네모,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 자, 그런데 요 가운데 들어가는 숫자는 그러면 3 아니면 4잖아. 그지? 근데 가운데 3이 들어가냐 4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나머지에 남는 경우가 달라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게 편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먼저 1, 3, 2 순으로 이렇게 묶이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1 한 개 썼고 3 하나 썼고 2 하나 썼으니까 남는 거는 3, 4, 4, 4. 됐지? 그리고 네모는 통째로 같이 다녀야 되는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5개가 있는데 3개로 겹치니까 3팩으로 나눠주자. 이 상황에서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저 네모를 구성하는 방법의 수를 따지면 되지. 근데 네모를 구성하는 건 1, 3, 2거나 2, 3, 1이거나 중에 하나겠네. 그치? 2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 경우가 총 4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자, 두 번째는
1, 4,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겠다. 됐지? 그러면 1 썼고 2 썼고 4 쓴 거지? 맞지? 그러면 남는 건 3, 3, 4다지. 이렇게 남은 거네. 그러면 얘네 배열은 먼저 5팩 가면 되고, 그지? 겹치는 두 개니까 2팩, 2팩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네모 박스 이제 완성하는 방법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건데, 박스 완성하는 방법은 1, 4, 2거나 2, 4, 1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두 가지 이렇게 되는 거네. 계산해주면 5, 4, 3 남을 거고 2 남을 거고 곱하기 2 이렇게 되니까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1과 2 사이에 한 장이 있는 경우는 10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그래서 그러면 420에서 220 빼면 되니까 답은 20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겠지. 95번 봐. 우리 차근차근 읽어보자. 자, 숫자 1, 2, 3, 4, 5, 6이 있대 일단. 자, 그리고 중복은 허락하겠다. 똑같은 거 여러 번 써도 돼. 자, 그리고 5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 후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시오라는 거야. 그치? 자, 5개를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계산하자. 됐지? 자, 근데 다음 조건에 맞게끔 자연수를 만들으라는 소리겠네. 자, 가부터 볼게. 자, 각각의 홀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해야 된대.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5개를 일단 써야 되잖아. 숫자를. 일단 나열은 생각하지 마. 나열은 생각하지 말자. 어쨌든 우리 숫자 5개를 써야 되지. 그런데 홀수가 지금 1, 3, 5가 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지금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1을 한 번 써도 되고 원래는 2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고 끝까지 5번까지도 원래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1, 3, 5는 뭐하지? 선택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홀수는 안 쓰거나, 그지? 아니면은 한 번만 쓰라는 소리야. 홀수는 안 쓰거나 한 번만 써라. 이 소리지. 자, 두 번째. 짝수는 마찬가지로 안 쓰거나 2번만 써야 된대. 됐지? 자, 그러면 봐봐. 실제로 이 5개를 일단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말고, 알았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을 하면 내가 홀수는 안 쓰거나 안 쓸 때 짝수를 안 쓸 수 있어. 그지? 둘 다 선택하지 않는다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 안 되는 건 나중에 제낄 거야. 일단은. 됐지? 그 다음에 홀수를 안 쓴 상황에서 짝수는 2번까지 사용하자. 이것도 될 거야. 혹은 홀수를 한 번만 사용하는 상황에서 짝수를 안 쓴다. 이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혹은 홀수를 한 번 사용하는데 짝수를 2번씩만 사용하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쨌든 총 5개가 필요한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제 5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홀수를 안 쓰는데 짝수를 안 써. 근데 5개를 뽑고 싶어. 이런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그치? 아예 쓰질 않겠다는 소리니까 지금. 자, 요거는 안 될 것 같아. 됐지? 짝수는 2번까지 쓸 수 있거든? 그러면 봐봐. 짝수를 예를 들어서 내가 2, 그 다음은 4, 4, 그 다음은 6, 6 이 중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지. 그치? 근데 홀수는 안 쓸 거잖아. 그치? 그럼 홀수에서 우리가 저 5개를 채우는 방법은 없을 거고, 숫자 1개를 2번 쓴다 그러면 2개까지는 뽑을 수 있는 거야. 숫자 2개를 2번 뽑겠다 그러면 4개까지는 뽑을 수 있는 거야. 숫자 3개를 2개씩 뽑겠다 그거는 6개까지 뽑을 수 있는 거야. 5개를 뽑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얘도 불가능하다. 자, 홀수는 우리 한 번씩만 써주자. 그랬을 때 5개를 뽑아주자. 요건 가능한가? 홀수가 지금 3개가 있잖아. 그지? 1개를 한 번 썼다. 그건 1개까지 채울 수 있어. 2개를 한 번씩 썼다. 2개까지 채울 수 있어. 3개를 한 번씩 썼다. 3개까지 채울 수 있어. 5개는 못 채우지. 그지? 자, 요것도 안 돼. 됐지? 자, 그러면 마지막 경우에서밖에 어쨌든 안 되겠다라는 건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러면 상황을 생각해 보자. 먼저 짝수가 2개씩 쓸 거니까 짝수 먼저 기준으로 가자. 내가 짝수를 1개 쓸 거야. 그러면 숫자를 내가 2개 채운 게 되는 거지. 짝수 2를 썼어. 그럼 2 이렇게 썼다는 소리니까. 됐지? 그러면 이제 홀수를 몇 개 써야 될 것 같아? 3개 써야 될 것 같지. 그러면 이제 홀수를 3개 쓰면
그러면 한 개 쓸 수 있다니까 총 숫자는 3개를 채워줄 수 있어서 더하면 5개를 만드는 게 가능해진다. 됐지? 문제 없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가보자. 그러니까 짝수를 사실상 1개 썼다는 소리야 지금. 그치? 자, 그럼 짝수를 내가 2개 썼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숫자를 몇 개를 채워놓은 거야? 4개를 채워놓은 거야. 그러면 홀수를 몇 개 더 써줘야 돼? 1개 더 써줘야 돼. 그치? 자, 홀수를 1개 더 써줘야 돼. 그러면 5개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짝수를 3개 쓰고 싶어? 그건 안 되지. 짝수를 안 쓰고 싶어? 그것도 안 되지. 그치? 자, 상황은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진다. 그치?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여기까지만 이해했으면 이제 끝났어. 자, 그러면 봐보자. 첫 번째 경우부터 차근차근히 밀어볼게. 자, 첫 번째. 내가 짝수를 1개, 홀수를 3개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짝수는 3개 중에 1개 선택이니까 3시 1일 거고, 홀수는 3개 중에 3개 선택이니까 3시 3일 거고, 2개 곱하면 되니까 일단 숫자를 배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숫자를 배정을 완료를 해주면 이 소리겠네. 짝수는 2개를 썼으니까 뭐 예를 들면 2, 2를 썼다는 소리고, 홀수는 3개를 썼으니까 1, 3, 5를 썼다는 소리지. 그러면 얘네를 배열하자라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5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겠네. 60이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는 총 18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지.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내가 짝수를 2개 쓸 거고 홀수를 1개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짝수는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쓸 거고, 그지? 홀수는 3개 중에서 1개를 뽑아서 쓸 거니까 일단 숫자 배정하는 방법의 수는 9가지가 나온다. 됐지? 그러면 이 9개 중에 뭐 하나의 예를 들어주면 뭐 이런 소리겠지. 짝수를 2, 2, 4, 4 이렇게 쓴 상황에서 홀수 1개, 1 이렇게 쓴다는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5팩을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면 나오는 거네. 그러면 얘는 5, 4, 3 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30이지. 그러니까 9, 3, 27. 이 경우는 270까지가 나온다. 됐지? 2개 더하면 되니까 답은 450까지겠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마무리 되겠네. 자, 960번 볼게. 96번. 일단 굉장히 익숙하다는 생각은 안 드니? 아예 생판 처음 보는 애인 것 같아. 너무 여기저기 문제집에 많이 있는 얘거든. 아마 개념 원리 할 때도 있었을 거야. 내 기억엔 있었던 것 같아. 그치? 자, 봐봐봐.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자, 좌표 평면 위에 점이 모여있대. 됐지? 자, 점들의 집합이 있는데 x랑 y는 둘 다 정수인 x, y라는 좌표들의 집합이 있대. S에. 자, 뭔 소리야? 뭐 0,0도 있을 거고 1,0도 있을 거고 뭐 1,1도 있을 거고 뭐 1,2도 있을 거고 이런 애들이라는 거지. 그치? 이런 점이 쭈르륵 찍혀 있는 어떤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그러면 그림상 봐도 되는 거야. 그지? 그림상 봐도 되니까 그러면은 저 집합 S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 0,0, 1,0, 2,0, 3,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그리고 뭐 요렇게도 하나씩 찍혀 있을 거고 또 요렇게도 하나씩 찍혀 있을 거고 뭐 요런 의미니? 그치? 길이가 몇이 되도록 각 인접한 점들 사이의 길이가 1이 되도록 그치? 요런 식으로 점들이 쭉 찍혀 있다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치? 요게 집합 S인 거야 지금. 자,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S에 속하는 점에서 다시 S에 속하는 점으로 이동하는 규칙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주지. 됐지? 자, 그러면 요 점에서 어떠한 점으로 이동을 하는 규칙을 우리가 잡아주자라는 소리야. 자, 어떻게 잡을 거냐면 선분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로 잡아주게. 됐지? 자, 그럼 봐봐봐. 내가 여기에 이렇게 좌표가 있어. 길이가 1이거든, 그치? 길이가 1이면은 위로 한 칸 가도 1인 거고, 길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래로 각각 한 칸씩 이동하면 1로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한 칸씩 이동이 가능하다. 요 점에서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두 번째.
길이가 몇이 되게끔? 루트 2가 되게끔 움직일 수도 있다. 됐지? 루트 2는 뭐 길이가 각각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 대각선으로도 갈 수 있다는 소리야. 그치? 얘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루트 2만큼, 대각선으로 루트 2만큼, 대각선으로 루트 2만큼, 대각선으로 루트 2만큼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게 돼. 그러니까 결론은 뭔 소리야? 가운데 있는 어떤 점이 있으면은 그 점이 사방팔방으로 다 움직일 수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지, 그치? 자, 이렇게 한 칸씩만 이동하자는 의미겠네.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여기까지 이해한 상황에서 봐보자. 우리가 자, 마이너스 3,0에서 3,0까지 내가 6번만을 이동해 주제. 됐지? 자,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구하자. 가출형적인 문제네. 자, 6번만 이동해야 돼. 자, 그리고 우리의 시작점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에서 3까지 여기까지 갈 거야. 그지? 6번만. 자, 그러면 일단 상황부터 생각을 해보자. 그냥 오른쪽으로 쭉 6번 가도 되지. 그지? 자, 요렇게 6번 이동해도 돼. 됐지? 자, 그런데 봐봐. 요 한 개를 대각선을 이용해서 바꿔준다라는 건 불가능하지. 길이 자체가 다르니까. 그런데 얘를 내가 2번 가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니까 요기에 도달하게 되잖아. 그지? 얘는 대각선으로 위로 한 번 가고 아래로 한 번 가면 똑같은 데로 위치하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그 두 개를 빼버리고 대각선 위로 한 번 간다, 대각선 아래로 한 번 간다를 2번 넣어버리면은 그건 사실상 똑같은 상황으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 됐지? 그러면은 여기서 4개는 내비두는데, 됐지? 저 2개를 하나는 오른쪽 위로, 하나는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바꿔도 돼. 혹은 얘를 2개를 내비둔 상황에서 오른쪽 위로 2번, 오른쪽 아래로 2번 이렇게 바꿔도 돼. 혹은 오른쪽 위로 3번, 오른쪽 아래로 3번 이렇게 바꿔도 돼. 그렇지? 그럼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어쨌든 이게 전체인 거야. 그렇지? 이거 이외의 방법은 없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주면 돼? 이제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생각을 하면은 경로의 횟수를 잡아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자, 이해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자, 첫 번째 경우는 당연히 한 가지지. 그지? 그지? 첫 번째 경우는 한 가지.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6팩을 4팩으로 나누면 되지. 6개 나열인데 똑같은 게 4개니까. 그 다음 거는 6팩을 몇으로 나누면 돼? 2팩,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지. 8로 나누면 돼. 다음 건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면 되지. 6 곱하기 6으로 나누면 돼. 이게 답이 되겠다. 결론은. 됐지? 자, 계산해보자. 1 더하기 첫 번째 건 6, 5, 30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건 6, 5, 4, 3, 2를 8로 나눈 거잖아. 그지? 그러면 8, 4, 2 없어질 거고 6, 5, 30에 3 곱하면 되니까 그 다음 건 90일 거고 자, 그 다음 거는 6팩 6, 5, 4, 3, 2, 1을 6 곱하기 6으로 나눈 거잖아. 그지? 그럼 6, 6 없어지고 3, 2, 6 없어지니까 5, 4, 20까지가 나오겠다. 그치? 자, 그래서 최종 답은 141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겠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됐지? 자, 도로망이 이렇게 있는데 자, 살펴보자. A에서 B까지 일단 최단 거리로 이동할 거고, 그지? 자, 근데 P에서는 위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P에서는 무조건 요 방향으로 뻗자라는 소리야. 그리고 Q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 여기서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자는 소리야. 됐지? P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건데, 됐지? 근데 P라는 지점에서는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원래는 위로도 갈 수 있지만 여기서 무조건 위로 가야 돼. 자, Q에서는 원래는 위로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겠지만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 됐지? 요렇게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라는 게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봐봐. 우리가 경우의 수는 약간 집합 같은 개념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P에서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집합 A라고 생각을 하고 Q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집합 B라고 했을 때 자, 이동하거나잖아. 거나.
건하면 또는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만 돼도 되고 B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된다는 소리거든. 그치? 자, 그러니까 결론은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계산하시오. 이건 거잖아. 그치? 그래서 건하는 내가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 항상 A, 일단 B 무시하고 A가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A 무시하고 B를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그런 다음에 뭐 해줘야 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한번 빼줘야 되지. 요거 받아들일 수 있니? 아니면 요렇게 판단을 해도 돼. 봐봐. 아니면 요렇게 해도 돼. 근데 이게 물론 이게 더 어렵긴 할 거야. 어쨌든 A를 만족시키는 경우들 중에서 됐지. A를 만족시키면서 B는 만족시키지 않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B는 만족시키는데 A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둘 다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됐지? 그러니까 A 차집합 B를 계산하고 이렇게 생긴 얘를 뽑을 건데 A 차집합 B를 계산하고 B 차집합 A를 계산한 다음에 교집합을 더해주자. 이렇게 생각해도 좋아. 근데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치? 뭐 굳이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요건 됐지? 자, 그러면 하나하나 계산해보자.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부터 볼게. 자, P에서 위로 이동하는 경우. 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일단 P를 가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A에서 P로 가겠지. 그지? 그 다음에 P에서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되지. 위로 올라간 자리 여기를 그냥 P 다시라고 잡을게 나는. P에서 P 다시로 간 다음에 B로 빠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된다. 됐나? 자, 그리고 그냥 상황을 이렇게 생각할게. 요렇게 가는 걸 내가 A라고 잡을 거고 요렇게 가는 걸 B라고 잡아주자. 됐지? 자, 그럼 A에서 P까지 가려면 A를 2번 가야 되고 B를 1번 가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가는 걸 A, 요 방향으로 가는 걸 B라고 잡자는 소리야 지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P에서 P 다시로 가는 건 무조건 B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P 다시에서 B로 가야 되지. 그런데 P 다시에서 B로 간다라는 게 지금 길이 없어서 거슬리는 거지. 맞니?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항상 지나는 점을 찾던 거 없는 길을 만들어주던가 됐지. 근데 없는 길을 만드는 게 훨씬 어렵거든 이거는. 없는 길을 만들려면 요렇게 만들어야 돼가지고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배제시켜줘야 되거든. 이게 더 어려우니까 항상 지나는 곳을 찾자. 됐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고 싶어. 무조건 요 지점을 지나가야 돼. 그지? 1번 지점이라고 잡을게. 그런 다음에 여기를 지나지 않고 B로 가는 방법은 무조건 여기를 지나가야 되지. 여기를 2번이라고 잡을게. 무조건 1번 아니면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P 다시에서 요렇게 잡을게. 1번을 거쳐서 B로 빠진다. 2번을 거쳐서 B로 빠진다. 요렇게 잡아주자. 됐니? 자, 그럼 P 다시에서 1번으로 갈 거면 A 한 번, B 한 번이지. 그지? 잠깐만, 요렇게 적자. A 한 번, B 한 번 하면 될 거고, 그지? 그 다음에 1번에서 B로 갈 거면 A 2개, B 3개지. 이렇게 가면 끝나는 거고. 자, 여기서 2번으로 갈 거야. 자, 2번으로 갈 거면 A만 2개지. 2번에서 B로 갈 거면 A 하나, B가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일단 요거를 계산하면 된다. 됐지? 자, 계산해 주자. 자, 첫 번째 라인. 얘는 3가지지. 얘는 1가지지. A, B는 2가지지. 얘는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면 되지. 10가지겠네. 그래서 요 라인으로 가는 방법은 60가지가 있다. 됐어? 자, 그 다음 요거 가보자. 3 곱하기 1 곱하기까지 똑같고 A면 1이지. 맞지? 그리고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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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면은 5지. 5팩, 4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5. 그래서 얘는 15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다. 자, P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일단 75가지다. 됐지? 됐어? 자, 요 경우는 75가지야. 자,
두 번째 경우 가보자. Q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네. 그치? 자, 그러면 살펴보자. 일단 뭐 해야 돼? A에서 Q까지는 가야 되지, 일단. 기본적으로. A에서 일단 Q를 갈 거고, Q에서 Q 다시로 간 다음에 B로 빠지면 되는 거네. 여기를 Q 다시라고 잡으면. 그치? 자, 그러면 보자. A에서 일단 Q로 가는 경우의 수를 또 생각해야 되지. 맞니? 근데 A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 또 없는 걸 만들면은 요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더 복잡하지, 그치? 요것도 그냥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면 얘도 무조건 1번 여기를 지나야 된다. 그치? Q로 갈 거면 2번 여기를 지나면 된다. 뭐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도 나눠서 풀어주자. 아주 공간이 너무 없네. 이거 지울게 그냥. 이거 지우자. 자, 2번 구해볼 거야. Q에서 오른쪽으로. 그럼 봐보자. A에서 1번을 거쳐서 Q로 간 다음에 Q 다시로 간 다음에 B로 빠지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지? 자, A에서 1번까지 가보자. 그러면 A가 3개, B가 3개지. 자, A 3개, B 3개면은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면 되겠나? 그 다음에 1번에서 Q로 가는 건 두 가지인 건 바로 보이지? Q에서 Q-는 한 가지일 거고 Q-에서 B도 한 가지겠지?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654, 6이니까 20 곱하기 2니까 요거 4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자, 그 다음에 A에서 2번으로 간 다음에 Q 거쳐서 B로 빠지는 경우 요거 생각해보자. 자, A에서 2번까지 갈 거면 1, 2, 3, 4, 5, 6 A 4개, B 2개지. 6팩, 4팩, 2팩이겠네, 그지? 그 다음에 2번에서 Q로 가는 거 한 가지지? Q에서 Q 다시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됐지? 그러면 이거 15가지인가? 맞지? 그래서 55가지가 생긴다. 자, 2번, 이 경우는 55가지가 나와. 됐지?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3번 1번 더하기 2번인 경우지, 그치? 1번도 하면서 2번까지 하는 경우. 자, 그러면 살펴보자. 어떻게 되는 소리냐면 A에서 P를 거쳐서 P 다시로 간 다음에 얘가 Q로 가서 Q 다시로 간 다음에 B로 빠지면 된다는 소리네, 그치? 맞니? 자, 하나하나 계산해 볼게. 자, A에서 P로 가는 거 세 가지지. 3팩, 2팩으로 가면 되니까 P에서 P 다시로 가는 거 한 가지지. 됐지? 자, P 다시에서 Q로 가는 거 이거는 없는 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하나 만들면 되지 그냥. 그럼 얘는 4팩, 2팩, 2팩을 해서 한 개 빼면 되지. 이렇게 밖으로 도는 거 한 개 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5가지네. Q에서 Q 다시 한 가지고 Q 다시에서 B도 한 가지지. 요건 15개가 나옵니다. 됐지? 답은 그러면 75에서 55 더한 다음에 15를 빼면 된다. 130에서 15를 빼면 되나? 115가 나오겠네, 답은. 그래서 4번이다. 그래서 자, 99번 봐볼게. 자, 3개의 숫자 1, 2, 3에서 1, 2, 3이 있대. 자, 그리고 중복을 허용해서 우리는 5자리의 숫자 카드를 만들고 싶대. 됐지? 자, 5자리 숫자를 만들어 줄 건데, 자, 어떤 조건을 가지고 갈 거냐면, 봐봐봐. 우리가 1, 2, 8이 8이 있대. 이렇게 1, 2, 8이 8이 있대. 그러면 얘를 이렇게 180도 돌리면 됐지? 근데 어쨌든 8도 뒤집으면 8처럼 보이고, 2도 뒤집으면 2처럼 보이고, 1도 뒤집으면 1처럼 보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뒤집어서 보면은 8이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8은 1로 오고 2는 1로 가고 1은 1로 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뒤집어서 보면은 우리가 12,828 같은 숫자는 82,821 같은 숫자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은 굳이 이 숫자 두 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가 돼.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개만 만들자는 소리야. 얘를 회전하면 얘랑 같게 되니까 우리는 요 두 개의 숫자를 합쳐서 요렇게 한 개만 만들고 싶대.
됐니? 자, 이래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숫자 카드가 총 몇 개냐라고 물어봤거든? 됐지? 자, 그러면 한번 관점을 잘 생각해 봐봐. 봐봐. 예를 들어서 11111이라는 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뒤집으면 뭐가 나와? 11111이 나오겠지. 그러면 11111이라는 숫자 카드는 내가 한 장이 필요한 거고, 그지? 얘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게 커버가 안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봐봐. 예를 들어서 1, 2, 8, 1, 2 이런 얘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얘를 뒤집으면 2, 1, 8, 2, 1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오지. 그러면 요거는 몇 개라는 소리야? 결론은 2개를 커버할 수 있다는 소리야. 요거 하나 갖다가 내가 2개가 커버가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러니까 결론은 좌우가 대칭형인 숫자는 한 장씩 만들어야 되고 좌우가 대칭형이 아닌 숫자들은 한 장을 만들면 걔가 숫자를 몇 개를 커버해 준다는 소리야? 2개를 커버해 준다는 소리가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얘 갖다가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가 전체적으로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에서 대칭형인 얘들은 한 장씩 만들면 되고 대칭형이 아닌 얘들은 한 장 갖다가 2장을 만들 수 있다는 소리니까 2로 나눠준 개수만큼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한번. 자, 첫 번째 대칭형인 숫자가 몇 개인지를 세보자. 대칭형인 숫자가 몇 개인지를 한번 세볼게. 자, 내가 5자리를 만들 거잖아. 생각해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일단 3가지겠지? 1이나 2나 8이 들어갈 거야. 그런 다음에 요 2군데를 어떤 숫자를 적어야 돼? 똑같은 숫자를 적어야 되지. 그러면은 여기를 채우는 방법이 3가지겠네. 그러면 여기는 1가지가 되는 거지. 똑같이 적어야 되니까.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자리 채우는 것도 3가지겠지. 그러면 마지막 자리는 걔랑 똑같은 거 적어야 되니까 1가지겠지. 그러니까 대칭형으로 적을 수 있는 숫자는 총 27개인 거야. 됐지? 그러면 두 번째 대칭형이 아닌 숫자의 개수를 세보자. 근데 이거는 그러면 전체에서 대칭인 걸 빼주면 대칭이 아닌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전체는 33333이잖아. 243이겠지 그러면은 얘는 243개에서 27개를 빼주면 돼. 그러면은 216개가 나오거든. 그렇지? 대칭형이 아닌 숫자는 216개가 나온단 말이야. 216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216개의 숫자들은 어차피 하나가 다른 하나랑 커버가 된단 말이야. 뒤집으면. 됐지?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눈 것만큼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108개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대칭형이 아닌 숫자 216개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108개의 카드만 만들어주면 된다는 소리가 돼. 됐지? 그러니까 27개랑 108개를 모으면 되는 거야. 이제 최종적으로 더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카드 개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135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겠네. 봐봐. 집합 x가 1, 2, 3, 4, 5, 6이 있고 자 x에서 x로의 내가 함수를 만들고 싶대. 자 근데 가족권부터 봐봐. 자 f3은 뭐래? 홀수래. 자 이 말 딱 보자마자 당연히 너는 뭐 하고 싶어? 얘들아 F3이 홀수래잖아. 그럼 F3이 1이거나 3이거나 5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 그렇지? 특정한 무슨 값이 어떤 조건을 준다 이런 거는 당연히 케이스 분류 가는 게 편하단 말이야. 자, 케이스 분류 갈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봐봐. 내가 1, 2, 3, 4, 5, 6을 1, 2, 3, 4, 5, 6에 대응시키고 싶은 건데, 그지? 자, 3이 어떤 경우? 1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3이 3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3이 5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이 중에 하나겠지 무조건. 그치? 자 그런데 그 다음 조건 가보자. x가 3보다 작으면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이면 1과 2면 x가 그치? 그러면은 fx는 f3 첫 번째는 f3 내가 1이라고 잡았잖아. 얘는 1보다 큰 대로 대응을 시켜야 된대. 그치? 그러니까 여기 1, 2는
2, 3, 4, 5, 6에 대응시켜라 이 소리가 되는 거. 반대로 x가 3보다 크면 4, 5, 6이면 그지? 4, 5, 6이면 얘는 1보다 작은 대로 대응시키지. 근데 1보다 작은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아예 케이스가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F3이 3이라고 가정을 할게. 자, 그러면 얘가 3이고 얘가 3인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러면 x가 3보다 작으면 x가 1과 2는 뭐하지? 3보다 큰 수에 대응시키지. 얘는 4, 5, 6에 대응을 시켜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x가 3보다 크면 x가 4, 5, 6이면 걔는 3보다 작은 숫자에 대응시키지. 1과 2에다가 대응시키지. 됐지?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얘가 세 가지가 있고 얘는 세 가지에 대응시킬 수 있는 거지. 얘는 두 가지에 대응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럼 얘는 9 곱하기 8이 될 거니까 요런 경우는 총 72개가 나온다. 됐지? 3인 경우야. 3인 경우 지금. 됐지? 자, 5인 경우로 넘어가 보자 이번에는. 자, 5인 경우로 넘어가 주면 얘가 5고 얘가 5야 이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5보다 큰 수에 대응시켜야 되니까 얘는 6에 대응시켜야 된다는 소리고 얘는 5보다 작은 데 대응시켜야 되니까 1, 2, 3, 4에 대응시키자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얘도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무조건 6, 6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4, 4, 4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64개를 만들 수 있다. 됐지?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답은 136까지겠다. 자, 136개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끝인 거지. 흰색 공이 1개, 검은색 공은 3개, 빨간색 공은 3개가 있는 상황일 때, 자, 그냥 좀 문자로 바꿔놓자. 흰색 공을 나는 X라고 적을게. 검은색 공을 A라고 적을게. 그러면 A가 3개가 있다는 소리고, 빨간색 공을 B라고 적을게. B는 3개가 있다. 이 소리가 될 거야.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진 않겠대. 됐지? 자, 똑같은 거라고 보자라는 거지. 자,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자. 자, 첫 번째. 자, 흰색 공은 맨 앞에는 절대로 놓지 않겠대. 됐지? 자,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나 조건 같은 색의 공 3개가 이웃하는 경우가 없도록 나열해 주자. 됐지? 자, 나열을 할 건데 A가 붙으면 안 돼. 그지? B도 붙으면 안 돼. 그리고 맨 앞엔 X가 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랬을 때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생각하면 되지. 그지? 자, 근데 이것도 전체에서 빼면 되겠다는 생각은 들잖아. 그치? 자,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전체에서 빼주면 돼. 흰 공이 맨 앞에 있거나 또는 같은 색 공 3개가 일렬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경우. 같은 색 3개가 나열이 되어 있는 경우를 빼면 될 거야. 됐지? 자, 그러면 보자. 얘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어떻게 생기면 돼? 흰 공이 맨 앞에 있는 경우를 먼저 세줄 거고, 그지? 그리고 두 번째, 같은 색 공 3개가 나열이 돼 있는 경우를 뺄 거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 두 개가 동시에 겹치는 경우를 빼겠지. 근데 이거는 조금 복잡하네. 근데 같은 색 공 3개가 나열이 돼 있는 경우를 다시 또 케이스 분류해서 세줘야 되거든. A가 붙는 경우, B가 붙는 경우, 그지? A, B가 둘 다 붙는 경우 빼면 되겠지만, 됐지? 자, 이렇게 가면 되겠다. 자, 살펴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밀어보자. 자, 첫 번째. 자, 흰 공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럼 맨 앞에가 X가 오고 나머지 6개 배열하자는 소리지.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6팩을 3팩 곱하기 3팩으로 나눠주면 되겠나? 그러면 5, 4, 20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나오겠네. 흰 공이 맨 앞에 오는 경우는 20가지야. 자, 두 번째. 같은 색이 3개가 나열이 되는 경우. 됐지? 근데 요거는 다시 케이스가 2개로 나눠줘야 되지. A가 나열된다, B가 나열된다. 그치? 잠깐만.
흰 공이 맨 앞에 오는 경우는 어차피 다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흰 공이 맨 앞에 오지 않으면서 같은 색공 3개가 나열이 되는 경우를 뺀다. 자, 다시 봐봐. 흰 공이 맨 앞에 오는 경우는 어쨌든 전부 다 배제지, 그지? 내가 전부 다 빼줘야 되는 예지? 그래서 그런 거 20개는 일단은 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내가 다 뺄 거잖아,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같은 색 공이 3개가 나열이 되는 경우도 내가 빼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흰 공이 맨 앞에 온다라는 제한 조건을 무시하고 풀어버리면 또 겹치는 거 배제시키고 이렇게 복잡하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흰 공이 맨 앞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색 공 3개가 나열이 되는 경우를 빼자고. 됐어? 그럼 어쨌든 1번과 2번이 어떻게 되는 거야? 겹치는 상황이 절대로 나오지 않겠지, 그러면. 이해되지? 자, 그래서 같은 색공 3개만 나열이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가자. 흰 공이 맨 앞에 오지 않으면서 같은 색공 3개가 나열이 되는 경우 이거를 생각하자고 됐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보자. 자, A가 이웃한다. 요걸 해볼게. 그러면 A를 뭐 하면 돼? 묶어버리면 되지. 그걸 대문자 A라고 적을게 그냥. 자, 그러면 X랑 A랑 BBB를 나열하자. 됐지? 얘를 나열할 건데 뭐 하자고? X를 맨 앞에 두지는 말자고 우리가. 됐지? 그러면 일단 X가 맨 앞에 오던 말던 그냥 일단 배열. 그게 몇 가지고? 5팩, 3팩 나누면 되지? 20가지지? 맞니? 20가지에서 맨 앞에 X를 픽스해 놓은 거를 빼자고 됐지? 맨 앞에 X를 픽스해 놓은 건 4가지지. 그래서 이런 게 16가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자, 두 번째. B가 이웃한다. 됐지? 그러면 X랑 B랑 AAA를 배열하면 되지. 그냥 적을게. 똑같겠지? 위의 상황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요 2개에서 이제 뭘 빼줘야 돼? 3번을 빼줘야 되지. A가 이웃하면서 B가 이웃하는 경우. A가 이웃하면서 B가 이웃하면서 X가 맨 앞에 오지 않는 경우. 됐어? 세 번째, A 이웃, B 이웃, X가 맨 앞은 아니고. 됐지? 2개밖에 없다는 거 보이니? A, X, BBB. 이 경우랑 BBB, X, A.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겠지. 됐어? 그러니까 대문자 A랑 X랑 대문자 B를 나열할 건데 X를 맨 앞에는 두면 안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A, X, B를 나열할 건데 하나 더 있구나. A, B, X도 가능하겠네. 그치? 그리고 BBB, A, X도 가능하겠네. 그러니까 얘를 배열하는 건데 X를 맨 앞에 두지 않는 경우는 그치? A, X, B, B, X, A, B, X, B, A, X 이렇게 4가지입니다. 됐지? 자, 그래서 요런 경우는 4가지가 나온다. 됐지? 그러면 2개 더해서 4 빼면 되지. 32 빼기 4 하면 되니까 28가지가 나온다. 그러니까 요런 게 28개다. 됐지? 그러면은 전체에서 뭐 하면 돼 이제? 20개하고 28개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자, 근데 전체는 얘 배열인 거잖아. 그지? 얘 배열은 7팩을 3팩, 3팩으로 나누면 되나? 그러면 7, 6 빠지고 5, 4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20, 140가지겠네. 그지? 자, 140가지에서 몇 개를 빼주자? 48개를 빼주자. 됐지? 그러니까 답은 92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끝나겠네. 자, 볼게. 자, 정육면체가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의 개수를 계산하자라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문제야. 됐지? 자, 그러면 봐봐봐. 일단 우리가 평면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내가 평면이 있을 땐 이런 거였잖아. 이렇게 이동하는 걸 A, 이렇게 이동하는 걸 B라고 잡아서, 그지? A랑 B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결국 최단거리의 방법의 수가 나온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리고 만약에 이쪽 길이 이렇게 없었다면 내가 풀이법은 두 가지였다. 항상 지나야 되는 점을 찾거나, 그지? 아니면 없던 길을 만들어준 다음에 전체에서 그 경우를 빼주자. 자, 근데 얘 봐봐. 일단 첫 번째 논리를 통해서 얘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경우를 A라고 잡자.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를 A라고 잡을게. 자, 위로 가는 경우를 B라고 잡을게. 그리고 앞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를 내가 C라고 잡을게. 됐지? 그럼 A가 몇 개, B가 몇 개, C가 몇 개가 있어야지 B로 도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한 다음에 걔를 나열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그냥 숫자가 한 개가 더 있다 뿐이지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야. 됐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도형이 잘려 있다는 게 우리의 문제지. 자, 근데 항상 입체에서는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건 너무 어려워. 됐지? 그걸로 아예 접근할 생각을 하지를 말고, 알았지? 자, 어떻게 해주자?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고 그린 다음에 피해가는 거지, 거기를. 그지? 됐지? 자, 그럼 봐봐봐. 그림 잘 그려야 돼, 얘들아. 그림 잘 그려. 너무 막 그리지 마. 자, 요렇게 그리고 왜 이렇게 삐딱해? 내가 잘못 그리고 있네. 자, 일단 얘를 그대로 연장할 거고, 얘를 그대로 연장할 거고, 얘를 그대로 연장해서 일단 요렇게 만들자. 됐지? 그런 다음에 요렇게 잡고 내리고, 요렇게 잡고 내리고. 됐지? 요게 없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봐봐봐. 저 빨간색을 지나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근데 빨간색을 지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첫 번째, 자, 여기를 지날 수 있다. 그치? 여기를 지날 수도 있다. 여기를 지날 수도 있다. 여기를 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각각 저 까만색 점 네 군데를 지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채워볼게. 자, 봐봐. 자, 1번부터 채워보자. 여기가 1번. 됐지? 자, 1번을 지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그럼 먼저 1번까지 가야 되지. A 2번 가야 되지? 그치? 자, A에서 1번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부터 계산을 할 거야. 자, A가 2개, B가 3개지. 자, A가 2개, B가 3개. 요거 배열해야 되고, 1번에서 B로 가고 싶으면 A가 1개, C가 3개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5팩을 2팩, 3팩 나누면 될 거고, 두 번째는 4팩을 3팩으로 나누면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10가지가 되고 얘는 4가지가 되니까 1번을 거쳐가는 경우는 40가지겠다. 됐지? 자, 1번 거치는 경우는 40가지가 나와. 약간 됐어? 자, 두 번째 여기 보자. 여기 2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제는 2번을 거쳐 갈 건데 1번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돼. 아까 문제처럼 2번을 거쳐가는 애들 중에서는 1번을 거쳐가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번을 거쳐가는데 1번은 거치지 않고 가자를 세고 싶은 거야, 나는. 그러면 봐봐. 잘 생각해. 우리가 2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요 방향으로 들어가거나 요 방향으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근데 요 방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1번을 거치는 경우잖아, 전부 다. 그러니까 결론은 밑에 방향에서 들어가는 경우를 생각하면 얘는 1번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된다. 그치? 그래서 2번의 밑에 있는 곳, 여기를 2-라고 잡아주자. 이해했어? 자, 그러면 A에서 2-로 간 다음에 2로 간 다음에 B로 빠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자고. 됐지? 자, 그러면 A에서 2-로 갈 거야. A가 3개, C가 2개 있으면 되지. 그리고 2-에서 2로 올라갈 거니까 그냥 B지, 이거는. 잠깐만, C가 아니네.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걸 B로 잡았지? 자, A가 3개, B가 2개지. 2-는 B 가면 되지. 그리고 이제 2에서 D로 빠지는 건 CCC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5팩을 3팩, 2팩, 10가지인가?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경우는 10가지가 나온다. 2번을 거쳐가는 경우는 10가지가 나와. 1번을 거치지 않으면서. 자, 그럼 보자. 1번 거치는 경우, 2번 거치는 경우 끝났어. 자, 그러면 다시 여기 3번 겹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3번을 겹치는 경우는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이쪽 방향에서 들어갈 수 있어. 혹은 이쪽 방향에서 들어갈 수도 있어. 혹은 밑에 방향에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 방향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이미 1번을 거친 거지, 그지? 그건 이미 다 센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배제하자고 됐지.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방향이 여기 3-랑 여기 밑에 3 다시 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지? 1번을 거치지 않고 들어가려면. 됐어? 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차근차근히 세본다. 자, 보자. A에서 어디로 가야 돼? 먼저 3-를 거쳐서 3을 거쳐서 B로 빠지는 경우를 세야 되고, A에서 3-를 거쳐서 3을 거쳐서 B로 빠지는 경우를 세야 돼. 자, 그러면 해보자 먼저. 자, 3-까지 먼저 가볼게. 3-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되지. 위로 3칸 가야 되지. 그 다음에 앞으로 한 칸 가야 되지. A 1개, B 3개, C 1개지. A 3개, A 하나, B 3개, C 1개 이렇게 배열해야 되고, 그 다음에 3-에서 3 가는 방법의 수가 한 가지지. 이거 그냥 바로 적을게. 그리고 3번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3가지지. 이거 바로 적을게. 그냥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요거 세주면 5팩, 3팩 나누면 되니까 20가지인가? 그럼 20 곱하기 3이니까 요거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네. 자, 두 번째 여기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이 10까지 가야 돼. 그럼 먼저 A 1개, A 2개, B 2개, C 하나지. A 2개, B 2개, C 1개 됐지.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1가지, 여기서 여기로 빠지는 게 3가지지. 1가지, 3가지 됐어? 자, 그럼 얘는 5팩, 2팩, 2팩이지. 5, 4, 3 2로 나누면 되니까 30까지, 얘 30까지, 30까지니까 요거는 90까지 이렇게 나오겠네. 요거는 150까지가 나온다. 3번 거쳐가는 경우는 150까지다 됐지. 자, 그럼 이제 4번만 하자. 마지막 여기만 볼 거야. 자, 봐봐. 요 방향에서 들어가는 거 다 셌지. 3번은 셀 때 셌으니까. 이 방향에서 들어오는 거 2번 셀 때 셌지. 그러면 밑에서 들어가는 경우만 세주면 되네. 그러니까 여기 지나는 경우만 세주면 끝나는 거네. 그럼 여기 지나는 경우는 지금 A가 3개, B가 2개, C가 1개지. 배열 방법이 5팩, 6팩, 3팩, 2팩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B로 빠지는 건 어차피 1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요게 다지, 그지? 자,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6, 5, 4. 2로 나누면 되니까 60까지네. 자, 4번 거치는 경우는 60까지다. 그치? 그 다음에 전체에서 그럼 얘네들 빼주면 되잖아. 그치? 자, 빼주면 이거 100, 260까지네. 자, 전체에서 260개 빼면 끝난다. 근데 전체는 9팩을 3팩, 3팩, 3팩으로 나누면 되지. 그치? 3팩, 3팩, 3팩으로 나누면 돼. 계산하면 9, 8, 7, 6, 5, 4까지 있을 거고 3, 2, 3, 2가 있는 거지. 그치? 3, 2, 6 이거 지우면 3, 2 지우면 2니까 요거 계산하면 10, 8, 21 21에 8 곱하면 되니까 8, 26, 1680 됐지? 자, 1680에서 아까 계산한 게 260이었나? 260 빼면 되지? 그래서 답은 1420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끝인 거예요. 됐어?